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5일 챔스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단체 카카오톡방 입장 시 햄버거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25년 3월 7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과 포틀랜드의 맞대결입니다. 포틀랜드는 원정 4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보스턴은 주전 선수들의 부재 속에서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중요한 경기인데요. 과연 이번 맞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거머쥘까요? 양팀의 최근 흐름과 주요 선수 분석, 전술적 핵심 포인트까지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팀의 최근 경기 기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스턴 같은 경우 현재 최근 10경기 중 7승 3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연승 이후 2연패를 기록했지만 지난 덴버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보스턴입니다. 반면 포틀랜드 같은 경우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를 기록하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 포틀랜드입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최근 몇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포르징기스가 병으로 빠지게 됐고, 할러데이 역시 손부상으로 2경기 연속 결장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돋보이며 현재 팀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지난 덴버전에서 보스턴의 벤치는 28대 11로 덴버를 압도했는데요. 페이튼 프리차드가 11득점, 샘 하우저가 8득점, 그리고 네미아스 케타가 8득점과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케타는 리바운드와 페인트존 수비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중요한 역할을 해냈죠. 또한 알 호포드는 포르징기스를 대신해 선발 출전하며 19득점, 8리바운드, 3스틸을 기록하며 요키치를 상대로 분투했는데요.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초반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했다며 팀의 흐름을 잡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산탄한 수비가 필수적인데요. 현재 NBA에서 수비 효율성 1위를 기록 중인 보스턴은 강한 프레셔 디펜스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포틀랜드는 현재 원정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7연전 원정 일정 중 5번째 경기까지 4승 1패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일한 패배도 연장전에서 클리블랜드에게 당한 것이었는데요. 포틀랜드의 핵심 득점원인 앰퍼니 사이먼스는 경기당 평균 19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필라델피아전에서는 34득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었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의 진정한 강점은 팀 전체의 고른 득점 분포인데요. 현재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선수가 7명이나 되고 매 경기마다 다른 선수가 팀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죠. 특히 빌럽스 감독은 셰이든 샤프의 수비와 리바운드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샤프는 지난 경기에서 20득점, 커리어 하이 11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팀의 공격과 수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인데요. 보스턴은 강력한 수비와 3점슛 위주의 플레이를, 포틀랜드는 빠른 트랜지션과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활용할 것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하며 승리를 가져갈까요? 보스턴은 NBA의 수비 효율성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 에이스를 봉쇄하는 페리미터 디펜스, 즉 외곽 수비가 강점이죠. 보스턴은 상대의 픽앤롤을 막을 때 하드에지와 드랍 커버리지를 번갈아 사용하는데요. 하드에지는 상대의 볼 핸들러를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이고, 드랍 커버리지는 빅맨이 페인트 존을 지키며 2대2 수비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앰퍼니 사이먼스 같은 볼 핸들러의 득점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보스턴의 공격 패턴은 주로 하프코트에서 3점슛 찬스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제이슨 데이턴과 제일런 브라운이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주변 슈터들이 정확한 3점슛으로 마무리하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포틀랜드가 수비에서 로테이션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다면 보스턴의 3점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스턴은 상대가 3점 라인을 강하게 견제하게 될 경우 테이턴과 브라운이 미드레인지에서 페이드어웨이 점패를 허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포틀랜드는 빠른 트랜지션과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활용하는 팀인데요. 현재 7명의 선수가 경기당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공격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속공 득점 비율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보스턴이 수비를 갖추기 전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앰퍼니 사이먼스, 셰이든 샤프, 말콤 브록던이 코트를 빠르게 가로지르며 보스턴이 수비를 정렬하기 전에 레이업이나 킥아웃 패스를 시도할 것입니다. 포틀랜드는 사이먼스와 브록던이 픽앤롤을 활용한 공격을 자주 하는데요. 특히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이 스크린을 걸어주고 롤인하는 플레이가 많죠. 보스턴이 드랍 커버리지를 사용한다면 사이먼스는 미드레인지 점퍼와 플로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포틀랜드는 공격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는데요. 샤프와 에이튼이 공격 리바운드 후 풋백 득점을 노리는 장면들도 자주 나올 것입니다. 특히 셰이든 샤프는 지난 경기에서 커리어 하이 11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리바운드 싸움이 포틀랜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은 홈에서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벤치 자원들 또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포틀랜드는 상승세이긴 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아직 경기 운영에서 아쉬운 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배는 보스턴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단체 카카오톡방 입장 시 햄버거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현재 NBA에서 가장 뜨거운 팀인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맞대결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멤피스에게 중요한 승리가 될 수 있으며 오클라호마 시티는 MVP 후보인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강력한 팀입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최근 5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그는 지난 6주 동안 4번의 50득점 경기를 기록하는 등 MVP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는 외곽 슛뿐만 아니라 페인트 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점 슛 비율도 40%를 넘기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죠. 오클라호마 시티는 길저스 알렉산더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경기력이 현재 뛰어난데요. 썬더는 강한 수비와 빠른 트랜지션 공격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멤피스 그리즐리는 최근 3경기 연속 마지막 순간에 패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자렌 잭슨 주니어가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팀의 핵심 자원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몬드 베인의 뛰어난 활약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데스몬드 베인은 지난 경기에서 35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멤피스는 여전히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멤피스의 수비는 최근 공격에서의 부진을 메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공격력을 어떻게 막을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멤피스입니다. 양팀의 전술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빠른 트랜지션 공격을 잘 활용하는 팀입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같은 선수들이 볼을 빠르게 전개하며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멤피스는 이런 빠른 속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수비 전환 속도를 높이고 더 빠르게 위치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가 트랜지션 상황에서 득점하게 될 경우 멤피스는 쉽게 점수차를 벌려줄 수 있습니다. 멤피스 또한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긴 한데요. 자모란트와 자란 잭슨 주니어의 수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잭슨은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에서 뛰어난 블록 능력을 보이며 오클라호마의 주요 득점 루트를 차단할 수 있는데요. 또한 멤피스는 리바운드에서의 경쟁력도 강한 팀으로 빠르게 리바운드를 차지하고 역습을 전개하려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클라호마가 리바운드를 잘 챙기지 못한다면 멤피스 또한 빠른 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외곽슛은 중요한 공격 무기인데요. 팀의 빠른 공격 흐름 속에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루게이즈 등의 선수들이 외곽에서 득점을 올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멤피스는 이 부분에서 수비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멤피스는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에 강점을 보이는 팀으로 자모란트의 드라이브와 자란 잭슨 주니어의 포스트 플레이가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이를 막기 위해 수비에서의 밀착도 강화해야 할 텐데요. 자모란트는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는 빠른 속도와 뛰어난 돌파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능숙한 선수이고요. 오클라호마는 모란트의 드라이브를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특히 드라이브 후 패스와 득점 옵션을 모두 제한하려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모란트가 드라이브 후에 자유롭게 패스를 할 경우 멤피스는 외곽 슛을 통해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벤치에서의 득점 분배가 중요한 팀인데요. 벤치에서의 활약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르커스 스마트나 타이러 하즈 등 벤치 멤버들이 득점에 기여할 경우 팀의 공격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멤피스는 벤치에서의 체력 관리가 중요하며 벤치 멤버들이 얼마나 경기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경기 흐름 또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멤피스의 수비는 3점 방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의 수비 전술에서 3점 슛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클라호마는 이 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오클라호마가 3점 슛을 성공시킨다면 멤피스의 수비 전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멤피스는 3점 방어를 강화하면서도 오클라호마의 속공에 대한 수비 준비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활약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멤피스는 수비와 팀워크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부상과 최근 부진이 멤피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오클라호마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단체 카카오톡방 입장 시 햄버거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마지막 경기는 마이애미와 클리블랜드의 경기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연승을 기록 중인 클리블랜드와 최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이애미의 맞대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팀은 이번 경기를 통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양팀의 최근 경기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현재 최근 10경기에서 10승 0패를 기록하며 극강의 모습을 펼치며 현재 11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마이애미 같은 경우 4승 6패를 기록 중이며 현재 주요 선수들의 공백이 성적 부진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현재 11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는 139대 117로 승리하며 시즌 세 번째 더블 디지털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도노반 미첼은 28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고 자렛 앨런은 25득점, 1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미첼과 앨런은 물론 클리블랜드는 이번 시즌에도 여러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케니 애키슨 감독은 우리는 지금 플레이오프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며 남은 경기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겠다며 선수들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공격은 매우 다채로운데요. 외곽에서의 정확한 슛,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자유투를 얻는 능력까지 팀은 다양한 방식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마이애미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반면 마이애미는 최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워싱턴 위저드와의 경기에서 106대 90으로 승리하며 경쟁력을 보여주었죠. 밤 아데바요는 19득점과 15리바운드로 팀을 이끌며 마이애미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아데바요는 이제 마이애미 히트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더블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이번 승리는 우리 팀의 경쟁력과 회복력의 상징이다. 부상 속에서도 팀이 하나로 뭉쳤다며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수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데바요의 블록과 리바운드 능력은 물론 팀 전체의 수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이애미는 클리블랜드의 공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수비 옵션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부상자가 많아지면서 루키 페레라르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라르손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16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에너지와 열정 또한 마이애미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양팀의 전술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리블랜드의 가장 큰 강점은 다채로운 공격 전략입니다. 도노반 미첼의 외곽슛과 자렛 앨런과 에반 모블리의 포스트 플레이를 적절히 결합하여 공격의 흐름을 다양화합니다. 미첼은 3점슛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인 플레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리바운드와 빠른 2차 공격에서의 강점을 통해 추가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능숙합니다. 특히 빠른 트랜지션 공격은 클리블랜드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데요. 상대의 수비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 미첼과 같은 빠른 가드들이 주도하여 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이 부분에서 경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반면 마이애미는 매우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인데요. 특히 밤 아데바요는 포스트에서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며 클리블랜드의 득점 기회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데바요는 리바운드와 블락에서 모두 강점을 보이며 클리블랜드의 주요 공격 루트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또한 마이애미는 스위칭 수비에 능한 팀입니다. 이는 클리블랜드의 외곽슛과 빠른 공격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미첼과 라일리, 모블리와 같은 다재다능한 선수들에게 효과적으로 더블팀을 시도하며 그들의 공격 옵션을 제한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 마이애미입니다. 또한 클리블랜드는 리바운드에서 매우 강력한데요. 자렛 앨런과 에반 모블리의 높이를 활용하여 페인트 존에서의 리바운드를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이애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마이애미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강한 몸싸움과 빠른 리바운드 전환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특히 아데바요의 리바운드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클리블랜드와의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마이애미는 공격 리바운드를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아데바요의 수비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빠른 리바운드 참여와 함께 공격 리바운드를 제한하려는 전략이 필요한 마이애미입니다. 또한 클리블랜드는 자유투를 얻는 능력이 뛰어난 팀인데요. 상대팀이 수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될 경우 자유투 라인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미첼과 앨런은 파울 유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고 마이애미는 이 부분에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여 불필요한 파울을 줄이고 자유투 라인에서의 실점을 방지해야 합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수비에서 더욱 강한 집중력을 발휘해야겠죠. 클리블랜드가 자유투 기회를 자주 얻는 상황에서 수비에서의 무리한 파울을 피하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수비 포지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 모두 벤치 득점에서 중요한 변수를 안고 있는데요. 클리블랜드는 벤치에서의 득점 분배가 뛰어난 팀으로 주전 선수들이 빠진 동안 벤치에서 팀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이애미는 최근 부상으로 인해 벤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죠. 특히 페렐 아르손과 같은 로스터에서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경기에서 중요한 임팩트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현재 NBA 최고의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미첼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팀워크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마이애미는 여러 부상에도 불구하고 강한 전신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클리블랜드의 전방위적인 공격력과 수비에서의 우위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클리블랜드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NBA 주요 3경기 분석 마쳐봤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